한 시대를 휩쓸었던 여배우 중에 김지미가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그녀는 당대의 풍운하로 일컬어집니다. 지금도 옛세대들은 화투를 치다가 6이 나오면 김지미가 나왔네 라고 합니다. 화투 6자, 모란에 비유될 만큼 미인으로 이름이 높았던 것이죠.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화중지왕이라고 하는 모란처럼 최고의 꽃으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안 좋은 뜻으로는 향이 없고 꽃잎이 너무 만개한 모란에 빗대어 남자관계가 복잡한 여자라는 비아냥이 숨어 있습니다. 그만큼 김지미의 인생은 화려하면서도 굴곡이 많았습니다. 한국 영화사 최고의 여배우로 손꼽히는 그녀의 남자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미의 첫 번째 남편은 영화감독 홍성기였습니다. 당시 김지미는 1957년 김기영 감독에게 길거리 캐스팅으로 황혼열차에 출연했던 신인여 배우였고 홍성기는 여러 작품으로 영화계의 주목을 받던 차세대 감독이었습니다. 김지미는 홍 감독이 나보다 12살 많은 늙은 총각이긴 했지만 당시 유명한 감독이었다. 사실 영화를 찍는 건지 사실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수선하고 정신없이 몰아치는 와중에 결혼식을 치렀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두 사람은 1959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딸을 낳았지만 이후 3년 뒤 1962년에 헤어지게 됩니다. 이 파경의 직접적인 사유는 다음 남편인 최무룡과의 연애였습니다. 김지미는 결혼 후 국제극장에 속한 당대 최고 영화사의 최무룡과 함께 전속배우가 됩니다. 이들을 둘러싼 사건으로 당시 한국 사회는 떠들썩했습니다. 막 떠오르는 신인 여배우가 파경하자마자 외도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인데요. 김지미는 당시 최무룡 씨와 현장에 앉아 서로 자기 속상한 얘기 같은 거 털어놓게 되지 않나. 그러다 정이 들었는데 이게 빵하고 터져버리더라. 수습해야 하니까 안 살 수가 없게 된 거다. 라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지미가 파경했던 9월에 최민수의 아버지인 최무룡의 부인 강효실은 막 출산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강효실은 아들 최민수를 놓자마자 열흘 만에 남편과 김지미의 외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이에 최무룡과 김지미는 외도죄로 구속됩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의 외도라는 엄청난 사실을 직면하게 된 강효실에게 세상은 동정적이었고 그만큼 김지미에 대한 비난은 컸습니다. 김지미는 최무룡과 함께 내통 혐의로 구속된 뒤 수갑을 찬 두 사람의 행복해하는 모습에 당시의 언론은 연일 화제였습니다. 지금 관점으로도 충분히 파격적이지만 당시 시각으로는 그야말로 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결국 1963년 최무룡은 강효실과 파경하는데 이때 위자료를 김지미가 지불했습니다. 최무룡은 당시 돈이 없었고 이에 김지미는 자신의 집을 팔아 위자료 230만원, 채무변제 78만원 등 약 300만원을 강효실에게 주기로 합의하고 이후 석방됩니다. 당시 최무룡은 무려 100일 무렵에 갓난아들 최민수를 둔 상태였고 파경 후 김지미가 잠깐 최민수를 맡아 기른 적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대의 여배우가 이 정도 사건에 연루되면 한국에서는 지금도 거의 은퇴하다시피 종적을 감추게 되는데 김지미는 그 후에도 변함없이 건재를 과시합니다. 김지미는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것 같다. 나를 욕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가 못한 거 실컷 해서 통쾌하다 당당하게 잘했다는 얘기를 편지로 전화로 전해왔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재혼을 하고 딸 1명과 아들 1명을 낳았지만 아들은 돌이 지날 무렵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또한 7년 뒤인 1969년 파경에 이릅니다. 이때 최무룡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랑의 파탄이 가서가 아니라 지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즉,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말이었죠. 두 사람의 파경 사유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적지 않게 작용합니다. 당시 최무룡은 영화배우를 넘어서 영화감독과 제작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감독 데뷔할 때도 김지미가 사재를 털어서 지원했고 이후 15편의 영화 제작에도 그녀가 적극 지원했지만 거의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런 경제적인 문제 외에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영화를 제작한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김지미는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해 아침 일찍 남편이 커피를 마시러 온다는 다방에가 딸을 등에 업은 채 남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새워 마작을 한 남편과 일행이 다방에 들어왔고 김지미는 그 즉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며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최무룡은 김지미의 건강을 챙기며 오히려 진정시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김지미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도 영화 제작을 그만두기를 바라는 것도 노름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지미는 난 사실 그 사람이 이 여편네야. 새벽에 어딜 찾아와? 라고 소리치며 내 턱이 부서지도록 때려 주었으면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내 몸을 걱정하더라. 그때 느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평생을 맡길 남자가 아니구나라고 말이다. 라고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제압할 강인한 남자를 원했던 김지미는 결국 최무룡과 헤어지게 됩니다. 최무룡과 헤어질 때도 김지미가 위자료를 전부 부담했습니다.
당시 여성 혼자 그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기가 힘든 시대였고 통상적으로 위자료를 남성이 다 책임지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김지미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후 그녀는 11살 연하의 나훈아와 만나게 됩니다. 당시엔 연상연하 커플이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역시 당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다만 김지미는 나훈아와는 결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나훈아가 노래를 잘해 자신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와서 노래를 몇 번 해줬고 형제지간처럼 지내다 군대를 다녀오고 일이 없어서 더 친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남녀관계이다 보니 육체적 문제가 좀 있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보니 공개하게 됐다고 회상했습니다. 김지미는 나훈아와의 관계에 연하의 남자와의 긴 연애였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76년부터 82년까지 동거를 했지만 오랜 동거에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또한 김지미와 나훈아의 관계는 연인보다는 스승과 제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나훈아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김지미가 예절과 서예 등 다방면에 걸쳐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나훈아 역시 김지미는 나를 남자로 만들어준 사람이다 라고 훗날 회고합니다. 나훈아는 김지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것이 그의 기질상 자신이 보호하고 지키는 아내를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실혼 관계였던 김지미와 헤어지자마자 14살 연하의 가수 후배 정수경과 4년간 동거를 하다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지미는 공식적으로 만난 네 번째 남자이자 세 번째 남편 의사 이종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약 30년간 유명한 심장 전문의로 활동했고 이후 89년에 한국으로 들어와 개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11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결국 파경에 이르는데 결혼 생활 역시 그리 행복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김지미는 애정은 둘째치고 편안한 상대가 옆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지고 볶으며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게 그녀가 생각하는 건전한 가정이었지만 그녀는 항상 네 그러세요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부부라면 싸움을 하고도 금세 이리 와봐 하면서 껴안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큰소리 뻥뻥 치고 해야 하지만 그녀 자신은 격식을 차리다 보니 거리감만 생기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이러한 결혼 생활의 피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전 남편들과의 관계 외에도 김지미는 한국 영화계에서 무시 못할 업적을 쌓습니다. 임권택 감독 영화 하류인생에 보면 건달들이 서로 여배우를 데려가겠다며 시비를 벌이자 여배우가 육두문자를 하면서 깡패들보다 더 난동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김지미가 실제 모델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배우를 데려가려고 조직에서 사람들이 와서 현장에서 주먹 다짐하는 일이 많았을 때 맞은 사람이 너무 억울하지 않나라며 실제로도 주먹 센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지미는 자기 인생에 대한 깨달음도 남깁니다. 살아보니 그렇게 대단한 남자는 없더라. 나이 많은 사람과도 어린 남자랑도 살아보니 남자는 항상 부족하고 불안한 존재더라. 그리고 그녀는 나는 마누라가 필요한 사람이지 남편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훗날 남깁니다. 그녀는 지금도 꿈을 100% 살리려면 가정에 얽매여서 이루지 못할 수 있으니 장래를 잘 선택하라라고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영화에 대한 업적은 업적대로 찬사를 그리고 누군가의 가정에 피눈물을 나게 한 것에는 그만한 비난을 받았던 김지미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들여다봤습니다. 몸 건강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도 멋진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길 기대하며 이상 마칩니다.